지난 시간에 세상에 단 한 권뿐인 시집 발단 전개까지 살펴보았고요. 오늘은 그 나머지 부분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부분은요. 발단 부분에서 주인공인 나가 어느 날 갑자기 전화를 받게 되죠. 작가라서 이제 마감일 지켜가면서 작품을 쓰고 있었는데 낯선 여자에게서 전화를 받습니다. 그래서 20년 동안 갇혀있던 말, 그걸 돌려준다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평소 같으면 절대 나가지 않을 그 시간에 모르는 여자의 전화를 받고 나갑니다. 왜냐하면 뭘 돌려준다고 하는 건지 그 여자가 누구인지 너무나 궁금했죠. 그래서 나가게 됐고요. 그러면서 그 여인이 예전에 내가 고등학교 시절 좋아했던 현아라는 것을 알게 되면서 현아와 있었던 고등학교 시절의 이야기, 그 과거로 회상하면서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이 소설이 역순행적 구조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현아를 좋아하는 마음으로 한가득 시를 쓰죠. 이 시도 평소에 자신이 쓰던 시적인 경향이 아니라 현아를 만나게 되면서 모든 관심의 초점이 원래는 관념적이고 추상적인 것, 이런 것에 관심이 많고 나보다 뭔가 좀 세속적인 것에 욕심이 많은 것 같은 사람들에게 깨달음이나 아니면 가르침을 줘야겠다라고 생각했던 이 주인공이 나중에 현아를 좋아하게 되면서 조금 더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문제에 관심을 갖거나 아니면 현아에 대한 연애시를 갖는데 굉장히 빠져들게 되죠. 그래서 그런 마음을 굉장히 잘 담아낸 게 이 제목에도 있는 그 시집이에요. 이 시집을 자신의 사랑 고백을 대신하여 전달을 하게 되는데 직접 전달하지 않았었죠. 친구를 통해 전달하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현아의 반응을 기다리지만 그 반응이 계속 돌아오지 않아요. 무슨 일이지 하고 궁금해는 하는데 계속 소식이 없으니까 절망하게 되는 내용. 이것까지가 전개 부분이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 내용 볼게요. 교과서에서는 이제 중약이 되어 있는데요. 그 부분 줄거리를 알려주죠. 현아를 원망하며 깊은 절망에 빠진 나는 그냥 반응이 없으니까 원망스럽겠죠. 그냥 나는 널 좋아하지 않아 뭐 이 정도의 반응이라도 있어야 되는데 그것조차 없었잖아요. 그래서 원망하며 깊은 절망에 빠진 나는 더 이상 시를 쓰지 않는다. 대학과 군대 생활을 마치고 들어간 직장에서 얘는 시인이 되고 싶었던 건데 이제는 절필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냥 대학도 가고 원래 대학 안 가려고 했는데 군대까지 다 마치고 직장 생활까지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토록 하지 않겠다고 생각했던 그 세속적인 삶, 이것을 그냥 살면서 지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나에게 맞지 않는 옷, 내가 봤을 때는 나는 세속에서 조금 벗어나서 살고 싶어 라고 생각했는데 아예 그 속으로 들어가서 살기 때문에 자신의 삶이 이제 메마르고 기계적인 삶이다 라고 느끼죠. 그래서 만족도가 좀 떨어지겠죠. 그래서 그런 삶에서 이 주인공은 지치게 됩니다. 그러한 삶은 나를 지치게 한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결국 고향을 찾아 스스로를 돌아본 후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이런 거 돌아본 후 다시 글을 쓰면서 글을 쓰는 그 과정을 통해 자신이 위안받고 있음을 느낍니다. 즉 글을 쓴다는 것 자체가 자신에게 가장 잘 맞는 것이라는 것을 새삼 다시 깨닫게 되는 거죠. 글이라고 하는 것은 나에게 가장 잘 맞는 것. 그럼 시를 다시 쓰게 될까요? 여기 한번 보면요. 이후 소설가가 된 나는 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이제 시를 쓰지는 않고요. 사람들의 삶을 잘 담아내고 있는 소설을 쓰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 세월 속에 자신은 다 잊어버리고 그러니까 막 굉장히 절망에 빠졌던 나날이라든지 아니면 메마르고 기계적인 삶을 살았던 자기 자신이라든지 이런 거겠죠. 그것은 다 잊고 새로 태어나는 데에 관심을 두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현아의 전화를 받고 현아를 다시 만나게 된 거죠. 어쨌든 여기에 내용을 보면요. 이 글을 쓰게 되는 나라고 하는 사람의 경우는 지금 다른 사람, 그러니까 인생을 모르는 사람이나 현아를 위해서만 사실은 그동안 글을 써왔던 거예요. 어떻게 보면 현아를 만나기 전에는 인생을 모르는 다른 사람들을 뭔가 가르쳐 주겠다. 잠언적인 그런 글을 쓴다라고 했었잖아요.
그런 것은 깨달음을 주는 그런 글이죠. 그러니까 인생을 모르는 사람을 가르치겠다라고 하면서 글을 쓰려고 했고요. 나중에는 현아에 대한 사랑에 빠지게 되면서 현아를 위한 글을 쓰기도 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나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을 위해서 아니면 다른 사람을 좋아하는 나의 마음을 이제 표현하는 그런 과정에서 시를 썼다면 그것이 아니라 이제부터는 나 스스로의 치유라든지 내가 다시 태어나는 것 그런 것을 위한 거죠. 그러니까 나 스스로를 위한 글을 쓰게 되는 것으로 변화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나 자신을 돌보는 거죠. 현실의 메마름 속에 지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현실에 지친 나를 위로하고 내가 갖고 있었던 내면적인 상처를 치유하는 글을 쓰는 거죠. 그 글이라고 하는 것이 가지고 있는 기능, 나 자신을 돌아보고 나를 위로하고 타인을 생각하는 삶도 중요하지만요. 자기 자신을 돌아볼 줄 알고 내가 지치지 않고 이 현실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나 스스로를 다독여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그것을 이 주인공은 글로써 하게 되는 거죠. 타인에게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나 스스로를 돌보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어떻게 보면은 성장의 일환이라고도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중략 부분을 살펴봤고요. 그 다음 기억의 저편을 한참 헤매고 있는데 그럼 아까 전체적인 흐름이 발단이 현재였고요. 현재의 작가로 살아가고 있는 주인공이 현아의 전화를 받고 만나서 그 여자가 현아였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면서 과거의 기억으로 들어갔던 게 전개 부분이었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지금 그 전개 부분을 이어서 과거의 기억을 계속 이어서 서술하고 있었던 거거든요. 지금 대학 가고 군대 생활하고 직장 생활하다가 소설가까지 됐는데 현재 현아를 다시 만나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기억의 저편을 한참 헤매고 있는데 현아가 나를 잡아 끌었다. 앉아서 차 한잔해요 라고 하면서 아까 발단 부분에 현아를 처음 만났던 장면으로 돌아옵니다. 즉 여기까지가 이제 과거로 장면이 끝나버린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발단, 전개, 그 다음에 뭐죠? 위기죠. 위기 단계라고 생각하면 돼요. 인생의 어떤 단계로 생각했을 때 내가 좋아하고 나의 모든 마음을 바쳤고 나의 어떤 시적인 세계관까지 다 바꿔가면서 내 마음을 쏟았던 그 현아에게 이 주인공의 입장에선 실현당하고 그래서 막 절망에 빠진 거잖아요. 그러면서 막 굉장히 헤매다가 이제 자기 방향 찾아가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인생의 차원에서도 위기의 단계라고도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위기 부분을 정리해 보자면 이렇게 뺄게요. 이 부분을 정리하자면 첫사랑의 실패로 절망하다. 다시 글을 쓰게 되는 그 나름의 사연, 이걸 얘기해 준 거죠. 그리고 이 부분은 이제 과거의 이야기에 해당이 됩니다. 전개 부분도 과거였어요. 발단 부분은 현재지만. 그럼 여기 기억의 저편을 한참 헤매고 있을 때, 즉 지금까지 과거를 회상했던 부분이잖아요. 소설의 단계로 보자면 전개 부분하고 위기 부분이었어요. 이렇게 헤매고 있는데 현아가 나를 잡아 끌었다. 어디로 잡아 끌었겠어요? 현실로. 여기 이제 뭐가 빠졌다라고 본다면 과거에서 헤매고 있는 나를 현실의 시점으로 잡아 끌었다는 거죠. 즉 과거에서 머물러 있던 서술이 현재로 옮겨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측면으로 생각했을 때 이 작품이 역순행적 구성을 갖고 있구나. 과거로 돌아가서 옛 이야기를 하는 그런 방식. 순차적으로
쭉 진행이 되는 게 아니라 현재의 시점에서 과거로 돌아갔다가 다시 오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역순행적 구성을 보이죠. 앉아서 차 한잔해요 하고 이제 현아가 말하는 그 이야기를 통해서 현실로 돌아왔어요. 그때서야 비로소 청소를 마친 찻집 주인이 건성으로 신문을 뒤적이면서 계속 우리를 힐끔힐끔 바라보는 게 느껴졌다. 아니 왜 들어와서 앉지도 않고 이렇게 멍 때리고 있지? 뭐 이런 생각도 했겠죠. 자리에 앉아서도 우리 둘은 한참 동안 침묵을 지켰다. 너무 갑작스러운 만남에 어떤 말부터 시작할지 모르겠는 그런 느낌도 좀 있겠죠. 내 앞에는 다시 여고생 소녀 현아가 앉아 있었다. 그러니까 여고생 소녀 현아, 옛날의 기억 속에 아직도 지금 이 주인공은 머물러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눈앞의 현아가 40줄에 가까운 여인이라는 것을 인정할 수가 없었다. 그 사이에 막 시간이 흘러버려서 이렇게 나이가 들었단 말이야. 그렇게 시간이 흘러버렸단 말이야. 뭐 이런 걸 받아들이지 못한 거죠. 나는 침묵을 견디기 힘들어 공책을 뒤적거렸다. 편마다 여고생 소녀 현아가 그려져 있는데 그러니까 여고생 소녀 현아에 대한 이야기나 그 현아에 대한 감정이 이 시 전체의 내용이겠죠. 시집의 내용. 쑥스러울 정도로 그때 나의 감정이 날 것 그대로 한껏 드러나 있었다. 그러니까 굉장히 막 좋아했던 그 설레는 감정이 생생하게 드러나 있었나 봐요. 한참 뒤 고개를 숙이고 있던 현아가 얼굴을 들었다. 눈가가 젖어 있었다. 왜 젖어 있겠어요? 눈물 뭐 이런 거겠죠. 젖은 눈빛으로 현아가 애써 미소를 지었다. 그러면서 말하죠. 그동안 나 미워했지요? 나는 아무런 말도 떠오르지 않았다. 내가 현아를 미워했을까? 왜 나를 미워했지요? 이렇게 얘기할까? 이제 궁금한 거죠. 그러나 지난 세월 동안 애써 잊으려고 한 게 꼭 미움 탓만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다. 그런 내 생각과는 상관없이 현아가 단정적으로 말했어요. 그러니까 딱 그것이 맞다라는 생각으로 얘기하는 거죠. 많이 미웠을 거예요 라고 이야기하면서 역시 나는 할 말이 없었다. 뭐 새삼스럽게 20년 지나서 왜 미워했지? 그때 내가 뭐 거절해서 미워했지? 이 말이야 뭐야? 이런 생각이 좀 들겠죠. 그래서 난 할 말이 없어요. 뭘까? 라고 생각하면서 왜 갑자기? 계속 공책을 뒤적거렸다. 할 말 없으니까. 시는 이제 눈에 들어오지 않고 시집을 가지고 현아네 집에 갔다 돌아올 때 만났던 눈을 뒤집어 쓰고 귀가하던 현아 모습만이 공책의 장마다 어른거렸다. 현아가 더듬거렸다. 남편이 죽었어요. 어쩌라고? 라는 생각이 들겠죠. 갑자기 20년 있다 나타나서 결혼했는지 안 했는지도 뭐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전혀 알지 못하는데 갑자기 남편 얘기 왜 해? 이런 생각이 좀 들 거예요. 나는 외마디 소리 말고는 이렇게 하는 말 이거 말고는 달리 할 말이 없었다. 현아 남편이 누군지도 모르는데 뭐라고 하겠는가. 현아가 다시 더듬거렸다. 남편의 유품을 정리하다 보니 나는 아직도 할 말을 찾지 못했다. 남편이 죽고 나서야 이 시집이 나한테 전해진 거예요. 이제서야 뭔가가 잡히는 것 같아요. 뭐라고? 하는 것. 아까는 그냥 하고 반응했다면 이번에 뭐라고? 하는 거니까 좀 놀라움의 감정이 반영이 된 거죠. 남편이 죽고 나서라니. 그렇다면 그 친구 녀석이 현아 남편? 그 친구 녀석에게 시집을 전달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깨닫게 되면서 놀라는 장면이죠. 그렇다면 여기서 많이 미웠을 거예요. 이 말을 또 왜 했을까? 이게 하나 지금 궁금증이 아직 덜 풀렸어요. 어쨌든 볼게요. 아, 그 녀석도 현아를 좋아했구나 라는 것을 이제야 이제 알게 됩니다. 아, 그래서 전달을 안 해줬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즉 여기 보면 그 녀석, 그 친구 녀석도 현아를 좋아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고 순간적으로 그때 상황이 재빠르게 재구성됩니다. 내 수제품 시집, 현아를 향한 그 마음이 담겨져 있는 수제품 시집이 현아에게 전달 안 된 것은 어쩌면 아주 당연한 일이었다. 좋아했기 때문에 전달해 줄 수 없는 거예요. 이 친구 입장에서도 이 주인공이랑 현아가 연결이 될까 봐 전달을 못 해준 거죠. 그런데 그 친구는 시집을 왜 내게 다시 돌려주지도 않고 없애버렸을까? 이번엔 또 새로운 궁금증이 생깁니다.
어쨌든 이 궁금증에 대한 답이나 이런 것을 찾아가기 전에 일단 앞부분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이 여인이 나타나서 현아가 나타나서 날 미워했지요? 막 얘기할 때 나는 뭐야 갑자기 20년이나 지나서 나한테 사과하는 거야? 뭐야? 이렇게 이제 벙 찌는 당혹스러움 이런 게 있을 수 있는데 이렇게 현아가 말한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20년 동안이나 내가 그러면 답을 안 해준 게 되는데 정성 가득한 그 시집을 나한테 전달해놓고 왜 답을 안 주지라고 하면서 그냥 원망만 했겠지? 라는 것을 이제 현아는 20년 지나서 알게 된 거예요. 그 시집을 남편이 죽고 나서야 시집이 현아에게 전달됐으니까 현아는 20년 만에 이걸 처음으로 보게 돼요. 그러니까 너무나 놀랍겠죠. 절절한 마음이 여기에 가득 담겨 있었네. 근데 나는 아예 뭐 좋다 싫다 답도 안 줬으니 그 사람은 얼마나 답답했을까? 나 좀 원망했을까? 뭐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현아가 말한 이유, 요거는 현아에게 답을 듣지 못해서 절망했을 거라고 또는 상처받았을 거라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20년이 지났지만 나타난 거예요. 얼마나 상처받았을까?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래도 그 부분은 한번 얘기해 주는 게 낫겠다. 뭐 이런 생각을 했던 거겠죠. 그러면 다시 아까 보던 장면으로 갈게요. 궁금한 거예요. 그래. 현아에게는 안 돌려주는 게 당연한지도 몰라. 그럼 굳이 20년 동안 자기가 죽는 그때까지 왜 그 시집을 나한테 돌려주지 않고 돌려주지 않는 건 미안하니까 못 돌려줬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냥 이 시집 자기가 쓴 것도 아닌데 현아한테 돌려주고 싶지도 않았던 거니까 없애버릴 수도 있잖아요. 근데 왜 없애버리지도 않았을까? 라고 이제 조금 궁금하죠. 근데 이제 얘는 주인공은 이렇게 생각하는 동안 현아가 얘기해요. 미안해요. 이 세상에 단 한 권뿐인 시집을 이제야 돌려드리게 되어서 그때 받았으면 바로 돌려드렸을 텐데 바로 돌려드렸을 것 같대요. 그러니까 그때도 뭐 이렇게 좋아하는 마음은 없었나 봐요. 굉장히 싹싹하게 사근사근하게 말을 걸긴 하지만 주인공을 좋아하는 마음은 없었던 것 같긴 합니다. 시집 속의 말들이 20해 동안이나 갇혀있느라 무척 힘들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20년 동안 갇혀있던 말들, 이게 바로 시집 속의 현아를 향한 말들이었겠죠. 그래서 이렇게 돌려드리려고 왔대요. 오빠가 글 쓰는 작가가 된 건 알고 있었어요. 우연히 신문에서 오빠 이야기를 읽었거든요. 그래서 늦게라도 시집을 꼭 돌려드리려고. 그러니까 나름 20년이나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20년 지나서 이걸 딱 봤을 때 굳이 옛날 사람에게 전화해서 이걸 돌려준다고 안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미안한 마음도 있었을 거고 또 이 주인공이 작가예요. 작가에게는 자신이 생산해낸 글들이 굉장히 소중할 거다라고 현아가 생각한 거겠죠. 그러니까 늦게라도 시집을 돌려드리는 게 맞다라고 생각한 것 같아요. 현아 입에서 오빠라는 소리가 자연스레 2번씩이나 나왔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굉장히 친근하게 싹싹하게 대하는 태도는 똑같죠. 그 말을 듣자마자 그 말은 뭐예요? 오빠라는 말이죠. 그 말을 듣자마자 마른 침이 목으로 넘어갔다. 뭔가 옛날의 그 기억이 또 다시 조금 떠오르나 봐요. 그렇다고 해서 20년 지났는데 막 너무나 또 사랑하는 감정이 새록새록 요거는 아닐 텐데 그래도 우리 막 옛날 첫사랑을 만약에 다시 만난다 라고 생각하면 그래도 괜히 조금 설레는 감정 느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옛 감정이 떠올라서 조금은 긴장한 것 같아요. 내가 또 그런 감정을 느끼나 하면서 꿀꺽 마른 침을 넘기는 모습이죠. 그런데 나는 무엇이, 누가 20년 동안 갇혀 있었던 것인지 알 수가 없었다. 나는 공책을 다시 현아 쪽으로 스며시 내밀었다. 그런 다음 자리에서 일어났다. 공책을 받은 거예요? 안 받은 거예요? 안 받았죠. 그걸 받는 순간 그럼 내가 했던 그 사랑의 감정을 다시 이제 돌려받고 난 그걸로 또다시 힘들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그렇지 않더라도 이미 그건 내가 전달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받지 않는 그런 결정을 합니다. 그럼 일단은 여기까지
우리 절정 결말 단계가 이제 소설의 어떤 구성상 남았는데 여기까지로 절정 부분을 나눌게요. 우리는 갑작스럽게 이제 20년 만에 나타난 현아. 현아가 이제야 마음을 알았대. 그리고 뭐 현아가 이제는 혼자야. 뭐 그런 상황에서 또 다른 막 생각을 사람들이 또 할 수도 있잖아요. 어떤 다른 가능성에 대해서. 그랬을 때 딱 끊어버리는 거죠. 근데 끊어버리기 직전. 삐로리 어떻게 될까? 마른 침까지 넘어간다네? 라고 했을 때 그 마음을 자기 스스로 잘라내는 것이라고도 볼 수 있죠. 돌려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까지를 한번 끊고 갈게요. 여기까지가 이제 절정이라고 보는 거고요. 나의 시집이 전달되지 않은 이유가 밝혀진 부분이죠. 전해지지 않은 이유가 밝혀지게 되는 부분이 여기까지예요. 계속해서 보면 그런데 나는 무엇이 아니 누가 20년 동안 갇혀 있었던 것인지 알 수 없었다. 누가 갇혀 있었을까? 내가 과연 그 안에 갇혀 있었던 걸까? 나는 나름대로 치열하게 삶의 방향성을 찾아가면서 소설가로서 나 스스로를 치유하고 돌아보고 있었거든요. 이 20년은 친구가 갇혀 있었던 걸 수도 있는 거고요. 아니면 그냥 옛날의 기억만 갇혀져 있었던 걸 수도 있고요. 그건 나름대로 아름다운 추억일 뿐이지 그걸 내가 굳이 되돌려받을 필요가 없다라고도 볼 수 있죠. 그래서 나는 공책을 다시 현아 쪽으로 슬며시 내밀었다. 그런 다음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리고 직장을 그만둔 뒤에는 처음으로 이는 어지럼증을 가까스로 참으며 말했다. 약간 굉장히 혼란한 그런 상태이긴 한 것 같아요. 그러면서도 이 현아에 대한 옛날의 기억은 옛날의 기억이고 지금은 이제 깔끔하게 정리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멋진 말을 해요. 이건 현아 아니면 누구에게도 소용없는 시야. 여기 들어있는 시는 현아한테만 어울리게 쓴 것이거든. 현아 남편이 된 그 친구도 그걸 알았기 때문에 나한테 다시 돌려주지도 못하고 없애버리지도 못한 거야. 나름 아까 이거 궁금하다 했잖아요. 이거에 대한 답도 주인공이 찾은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이 되는 부분이기도 해요. 현아 아니면 누구에게도 소용없는 시예요. 즉 나한테 다시 돌려줄 필요도 없는 거죠. 왜냐면 이미 나의 마음을 표현해서 현아에게로 보냈으니까. 그러니까 현아 아니면 누구에게도 소용없는 시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나한테 다시 돌려주지 못한 거죠. 그리고 없애버리지도 못한 거야. 없애버리지 못한 이유는 뭐겠어요? 내가 갖고 있는 그 정성을 알기 때문이겠죠. 현아에게 어울리게 쓰면서 내 마음을 다 표현했던 나름의 정성, 사랑 이것을 친구니까 알고 있단 말이에요. 이미 눈치 빠삭하게 내가 시를 쓴다는 것도 현아에게 관심이 있다는 것도 알고 있었죠. 그러니까 나의 사랑이나 또는 정성 가득했죠. 어떻게 함부로 버려요. 이런 마음을 알고 있는데 이 정성의 결정체를 버릴 수 없었으니까 갖고 있었던 거고 또 현아한테 주지는 당연히 않겠죠. 현아가 알면 안 되니까. 그러면서도 주인공에게 다시 돌려주지 않은 건 이게 주인공에게 돌려줘봤자 소용이 없으니까. 예를 들면요. 선생님이 만약에 고등학교 시절에 엄청 좋아했던 남자애가 있어서 그 남자에게 한 1000통의 편지를 써서 줬다고 생각해봐요. 1000통 하면 약간 좀 집착적인 무서움이 느껴지는 숫자이긴 한데 1000통의 편지를 줬었어요. 내 마음 다 표현해서 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걸 갑자기 20년 지났는데 걔가 그 1000통의 편지를 다 들고 저한테 오면서 너 가지고 가 라고 하면 그거 받고 싶을까요? 아니겠죠. 그건 그냥 이미 내 마음을 다 표현했고 내 마음을 다 드러낸 편지야. 그러니까 내 말과 마음이 걔한테 갔어. 그럼 그걸 굳이 내가 되돌려받을 필요가 없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렇기 때문에 이 주인공도 현아에게로 간 나의 마음을 굳이 자기가 받지 않는 거예요. 내가 그 시절에 치열하게 그 아이를 사랑했고 했던 마음이 있다면 그때의 치열했던 마음은 걔한테 간 거예요. 그걸 굳이 내가 되찾아와서 곱씹어 볼 필요도 없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돌려받지 않은 거죠.
그러면서 그럼 이만 하고 갑니다. 밖에는 여전히 눈이 퍼붓고 있었다. 눈길 위에 발자국을 찍으며 발걸음을 뗄 때마다 오빠라는 소리가 밟히는 것만 같았다. 굉장히 과거의 이야기하고 연결되는 포인트들이 많죠? 눈이라고 하는 소재라든지 발자국을 나는 찍으면서 이제 가. 예전엔 그 발자국을 보면서 굉장히 복잡한 마음에 굉장히 마음이 갈등 상태에 있었던 나라면 이제는 그냥 그 발자국 찍으면서 그 현아와 이제 영영이 헤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오빠라는 소리가 그 사이사이 밟히는 것 같은 아련히 첫사랑의 추억은 떠오르지만 나는 이제 20년 전의 나는 아니거든요. 그때로 완벽하게 돌아갈 수 없는 한 그것에 집착할 필요가 없죠. 이렇게 깔끔하게 끝내면서 내 추억은 추억대로 간직하고 내 앞날의 길로 나아가는 것.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나름대로는 아련히 떠오르는 오빠 하는 말이 이렇게 들리는 것 같잖아요. 아련히 떠오르는 첫사랑의 추억. 이것을 생각하며 현아와 이제 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결말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 부분 시집의 주인은 시집을 돌려주려고 한 거였는데 시집의 주인은 현아라며 시집을 두고 나와 버리는 내용으로 끝이 났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전체 내용을 다 살펴봤고요. 이 맥락에서 봤을 때 우리가 조금 짚고 넘어갈 것이 좀 있어요. 우리 첫 페이지 제가 보면서 한번 생각해 보자고 한 거 있었거든요. 제목 혹시 기억나나요? 제목이 갖고 있는 어떤 기능이나 의미나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자라고 얘기했었어요. 그래서 그거는 첫 페이지로 쭉쭉쭉쭉쭉 가서 한번 볼게요. 제목이 세상에 단 한 권뿐인 시집이었고요. 그게 지금 현아와 나 사이에 오고 가고 하는 그런 과정도 잘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단 한 권뿐인 시집이 갖고 있는 의미를 조금 파악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기 이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 요거는 학습 활동에도 아마 있을 거고요. 그리고 소재의 중요한 소재이자 제목에도 나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 중요한 내용으로 기억합시다. 그래서 이것의 의미라고 본다면 세상에 단 하나뿐인이라고 했으니까 그냥 물리적인 측면에서 딱 하나, 진짜 하나밖에 없죠. 뭐 출판사에 의뢰를 해서 여러 개를 찍어낸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손수 하나하나 쓰고 표지까지 내가 다 만들었었죠. 그러니까 물리적인 차원에서 오직 하나 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누가 아니면 의미가 없는 시집이었어요. 현아죠. 오직 한 명만을 위한 거였죠. 그게 바로 현아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다시 돌려받을 필요도 없는 시집이 되는 거죠. 오직 한 명만을 위한 시집인 거죠. 따라서 현아 이외의 사람, 내가 쓰기도 했지만 어쨌든 나도 안 돼. 현아 이외에는 소용이 없는, 의미가 없는 그런 존재가 되는 거죠. 그렇다는 것은 그만큼 치열하게 한 사람만을 사랑하고 좋아하면서 나의 어떤 전체적인 시적인 가치관을 바꿀 정도로 굉장히 사랑했던 어떤 이 주인공의 사랑, 순수한 사랑, 이것을 상징하는 소재이기도 하죠. 맑고 순수한 첫사랑을 상징하는 소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작품 전체의 내용은 다 봤는데 전체 내용의 뭐 주제라든지 좀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하면 좋을 만한 것들
이런 것들을 필기해서 정리를 할게요. 그래서 다시 아까 그 마지막 장으로 가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요. 여기 빈자리가 있죠. 여기 한번 같이 정리를 해볼게요. 펜을 들어주시고 여러분들이 전체 내용을 잘 정리할 수 있게 같이 필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 이렇게. 일단은 전체적인 내용, 주제는 무엇일까? 라고 본다면 과거에 진짜 순수하고 아름다웠던 첫사랑 이런 게 잘 드러나고 그 과정 속에서 이제 처음에는 자기가 제일 최고야 하고 우월감에 젖어서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다가 조금 구체적인 현실에 관심을 갖다가 한번 사랑에 절망하고 괴로워하는 그 단계를 거치게 되면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작품을 쓰게 되는 단계까지 쭉 나아가죠. 그래서 성장의 과정도 잘 보여줍니다. 그래서 청소년의 순수한 사랑과 정신적인 성장, 이렇게 잘 보이는 작품이 바로 이 작품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전체적인 구성은 수업을 진행하면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현재의 시점에서 과거로 가서 과거 이야기를 했다가 다시 현재로 돌아오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현재에서 과거로 갔다가 현재. 시간의 자연스러운 흐름은 과거에서 현재로 흘러가는 거예요. 옛날부터 지금까지. 그런데 현재에서 과거로 거꾸로 가고 있죠. 순차적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거꾸로 거슬러서 가고 있으니까 거스를 역자를 써서 역순행이라고 합니다. 역순행적 구성, 이런 구성을 사용하고 있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현재에서 과거로 가면서 과거에서 했던 것들에 대해서 떠올려요. 그러니까 회고적이라고도 볼 수 있죠. 옛날의 것을 돌이켜 생각하는 성격이 있고요. 그러면서 나의 과거의 모습을 다시 한번 생각하니까 성찰적이다 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들이 참고해서 알아주실 것이 이 소설이 성장소설이라는 점이에요. 어린 시절부터 쭉 성장해가는 과정 속에서 성장이니까 뭔가 변화가 있어야 되고요. 그 변화는 육체적인 변화만 이야기하진 않아요. 보통 소설이나 문학 이런 데에서는 정신적으로 좀 어른에 가깝게 성숙해 나가는 그런 과정을 잘 다루거든요. 그래서 다소 약간 판단이 잘 안 되거나 아니면 우리가 봤을 때 왜 저렇게 했을까? 직접 가서 전달을 하지. 나랑 눈사람 만들래? 할 때 같이 만들면서 자기 마음을 전달하지. 막 이런 것들 있잖아요. 아니면 아니 자기가 뭘 아는 게 그렇게 많다고 사람들을 다 그렇게 낮잡아보고 우월하게 생각했을까?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조금은 어리기 때문에 미성숙한 면들이 누구에게나 있어요. 그러니까 미성숙한 어린아이나 여기서는 어린아이라고 하긴 그렇고 청소년에 해당이 되죠. 또는 청소년. 미성숙한 어린아이나 청소년이 겪게 되는 성장 과정에서 겪게 되는 사건들, 소설이니까 사건이 많이 이제 드러나죠. 사건들을 통해 여기서는 현아를 만났다는 사건, 현아에게 마음을 전달하려고 하면서 벌어지는 일련의 어떤 사건들, 이런 것들, 이런 걸 통해 정신적 성숙을 이뤄가는 과정, 요것을 잘 다루는 소설을 우리가 성장소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그런 맥락에서 보면요. 고등학교에서 이제 첫사랑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얘의 시적인 경향이 어땠냐면요. 조금 정리를 떠올리면서 한번 볼게요. 굉장히 현아를 만나기 전에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막연하고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시를 많이 썼어요.
그래서 나는 탈속적이고 속세의 욕심이나 뭐 그런 게 없어 라고 생각했다가 현아를 만나게 되면서 현아에게 사랑에 빠지게 되면서 사람들의 메마른 가슴을 촉촉하게 해줄 수 있는 그런 시를 써봐. 딱딱한 시 말고 막 이렇게 현아가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타인을 위로해주는, 공감해줄 수 있는 구체적인, 현실적인 그런 시, 이런 걸 쓰는 것으로 바뀌게 되죠. 이게 이제 고등학교 때에 해당이 돼요. 근데 고등학교 때 또 나름 빅 사건이 하나 있었죠. 현아에게 내 마음을 모두 담아 시집을 전달했는데 얘는 전달이 안 됐는지 모르니까 마음이 거부당했다 생각하면서 절망하고죠. 그러니까 사랑이 깨지게 되는 그 과정에서 좌절합니다. 좌절하고 절망하고 시를 이제 쓰지 않게 되죠. 그러면서 그냥 얘도 대학도 가고 군대도 가고 막 취직도 해요. 그러면서 자기가 생각했던 그 메마른 삶, 기계적인 삶 비판했었잖아요. 기계처럼 막 공부만 한다고. 근데 자기가 그 삶을 살고 있으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기계적 삶에 지치게 되죠. 그러니까 성장 과정에서 계속 힘겨운 그런 일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등학교, 대학 시절, 성인이 돼서 직장인이 되고 이러는 과정 속에서 막 지치고 힘들었어요. 근데 나름의 방법을 찾아가죠. 자신을 돌아보면서 글을 쓰게 돼요. 그 글을 쓰면서 그동안은 뭐 남을 가르치겠다 아니면 현아에 대한 사랑을 표현하겠다 이렇게 남 이렇게 모두 다 원래는 남만 생각했다가 나와 남을 모두 다 위로해주고 위안을 줄 수 있는 그런 문학 작품들을 쓰게 되는 거죠. 남뿐만이 아니라 나 자신도 돌아보는 그런 문학을 쓰는 것으로 한 차원 성장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청소년기부터 지금까지 쭉 성장의 과정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흐름을 잘 드러내주는 거죠. 요것 자체가 성장의 과정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 소설을 성장 소설이라고 충분히 볼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거죠. 네, 이렇게 해서 전체적인 내용을 다 한번 살펴봤어요. 그래서 전체 내용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해주시고 시험 전에 한 번 정도는 본문을 쭉 살펴보면서 어떤 내용이 의미 있고 중요했는지도 잘 살펴보고 공부해 주시면 아주 어렵지 않게 그래도 해결할 수 있도록 문제가 출제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은 잘 이해하고 잘 해낼 수 있는 정도의 그런 노력을 지금 쭉 해 나오신 거예요. 지금 3개의 영상을 빼놓지 않고 다 봤다 하면 나는 일단은 좀 노력을 했다라고도 보면서 스스로 기특해 해주시고요. 한 번 정도는 스스로 전체 내용을 꼭 읽어보시고 꼭 스스로 의미를 생각해 보시고 하면서 복습을 반드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에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올게요. 안녕.